제4장 우정의 금요일 3부. 자주 범람하는 이웬구노강의 뚝방들에 짙게 우거진 사탕수수 사이로 파견되는 5명의 외국인들이 그 비행기 주변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김마대가 전형적인 와우다니식으로 불끈하면서 만일 내가 결혼할 수 없다면 나는 그냥 저기 외국인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김마대는 어머니 아카우와 언니 다요메와 닮았다. 그들은 모두 활발한 성격이었고 무리 중에서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들이었다. 다유메는 모이파가 자신의 아버지를 창으로 죽이자 외부인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도망갔을 때 그랬다. 이것은 1월 6일 금요일에 무엇이 우정의 접촉을 촉발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실말이었다. 두이는 김마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녀가 낸키위와 결혼하고 싶어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김마대가 두이와 결혼하게 되어 있다면 두이의 누이들 중 한 명이 아마도 그녀의 오라버니 남파와 결혼하도록 약속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낸키위가 김마대를 아내로 원했을 때 남파에게 반대할 이유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민카에가 나의 질문에 답변하고 남파는 왜 외국인들에게 갔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낸키이는 또 왜 외국인들에게 갔는지를 말했다. 민카에는 낸키이가 어떻게 남파를 반대하였는지를 설명할 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의 일이었는데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와우다니의 에티켓은 어떤 성인이 다른 성인에게 아니라고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은 3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 해결을 볼 수 있다. 남파가 굴복하고 체면이 손상되든지, 남파가 낸키위를 죽이든지, 또는 nen키위가 남파를 창으로 죽이든지. nen키위의 모욕을 듣고서 남파는 분노하여 다모인타도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nen키위와 김마대와 민타케를 제외하고는 그를 따라 나섰다. 나이 많은 민타케는 이제 도전장이 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파와 아카우는 김마대가 nen키위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했었다. 만일 그들만 남겨졌다면 모든 사람은 그 결혼이 성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 남파와 nen키위의 모욕을 지나칠 방법이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남파가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차지하는 것을 위태롭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nen키위는 이미 있던 2 아내에다 추가하여 2를 더 가지는 반면에 두이는 1명의 아내도 갖지 못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타케는 그 젊은 여성의 보호자로 행세하면서 그 2과 함께 머물렀다. 이 극적인 이야기의 다른 끝에서 강변에 있던 아빠와 다른 동료들이 와우다니 사람들이 자신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일 동안이나 그들은 다유메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몇 마디의 와우 테데도 말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정글에다 소리쳐 말하면서
기다렸던 것이다. 이때까지는 라헬 고모가 여러 해 동안 다유메와 함께 정글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짐 엘리엇은 라헬 고모가 거기에 있지 않고 이 구절들에 대하여 다유메에게 이야기하려고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아빠와 그의 친구들이 와우다니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라헬 고모는 그 사람들에게 이 구절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녀가 아우카들과의 계획된 접촉을 알았을 것이다. 아빠는 그녀가 그녀의 윗사람들에게 자기와 친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고해야 하는 어떤 책임을 느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윗사람들은 정부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관리들은 이 일을 중지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금요일 아침에 종려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5사람은 어떤 남자가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쳐다보았고 모래톱 위 사탕수수 나무 옆에 민탁개와 김마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남자가 아님이 분명했지만 아빠와 아저씨들이 들은 것은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때 그들이 냉키위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른 대로 조지가 정글 밖으로 걸어서 나왔다. 민카엘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세부사항이 이해되었다. 냉키위가 두 여인의 뒤에 걸어 나왔던 것은 외국인들의 반응이 평화로운지 폭력적인 것인지 알아보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외국인들이 여인들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보였다면 냉키위는 도망갔을 것이다. 만일 외국인들이 총을 쏘았다면 그 여인들이 방패가 되었을 것이다. 와우다니 남자들에게 여자가 남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다. 만일 원수가 남자를 목표로 매복을 둔다면 또는 길에 독뱀이 있다면 언제나 여자들이 그 길에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5사람은 아우카의 작은 대표단을 만나기 위하여 강변으로 다가갔다. 어쩌면 그들은 그 3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모두 강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들을 놀라게 할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았던 것이다. 아빠의 16mm 동영상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과 그 5사람들 중 여럿이 찍은 사진들에서도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다른 혹성들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 5명 중 여럿이 그들의 일기장에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 기록에서
나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세부 사항들 중 상당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민카의 추가 정보를 가지고서 마침내 내가 궁금하게 생각해 오던 것들 중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5 사람들 중 한 명은 일기에서 김마대가 슬픈 기색으로 말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그녀를 데릴라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성경에 데릴라가 삼손에게 도발적인 것처럼 그녀가 낸키위에게 육감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리라. 민카에게는 그 외국인들이 나누어준 이상한 음식, 곧 레몬주스, 피넛버터를 바른 샌드위치, 과자들, 그리고 와우다니의 식품점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대접들을 즐기면서 불 뒤편으로 물러나 있었다. 낸키위는 56 헨리 비행기에 매혹되었다. 그는 비행기와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비행기에 대하여 아빠와 이야기하려고 했었지만 아빠도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데릴라가 그 비행기의 부드러운 구조물을 만지고 조사하는 동안에 낸키위는 조종실로 기어서 올라갔다. 그는 비행기에 태워주기를 원했다. 잘 준비되지 않은 활주로에서 몇 번 착륙하고 이륙했던 조종사로서 아빠는 낸키위를 비행기에 태우는 것을 분명 주저했으리라. 아빠는 낸키위에게 조종칸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방법이 없었다. 아빠가 전방의 오른쪽 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낸키위는 부조종사의 통제 장치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은 무게를 줄이고 나무로 만든 간이 주택과 강변에서 그들이 필요한 다른 물품들을 놓을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빠는 종료 강변에 불필요하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 외에도 낸키위가 난폭해져서 아빠를 해치거나 이륙하고 착륙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분명 생각했을 것이다. 높고 울창한 정글에 둘러싸인 600피트밖에 안 되는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어떤 작은 오류나 한순간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아빠는 비행기가 조지와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낸키위를 태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이 안전하게 강변으로 돌아왔을 때 낸키위는 흥분해 있었지만 아직 만족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으며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아빠는 마침내 그가 다모인타도 상공 위로 비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낸키위가 이웬구노 강에서 다모인타도로 돌아갔던 다른 사람들과 큰 갈등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마을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어쩌면 냉키위가 그 부족 중에서 자기 지위를 높이려는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외국인들의 나무 일벌 안에 있는 자기를 보인다는 것은 그의 창에다 또 다른 하나의 템포 훈장을 추가하는 것과 맞먹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 마을 상공에 당도했을 때 냉키위는 열린 출입구 밖으로 기어나가서 그 아래 거주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이 냉키위임을 알아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아빠가 그 거주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흥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고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 번째로 종료 강변에 도착했을 때 냉키위는 김마대와 민타케에게 자기와 아빠가 방금 전에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의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실화 장 끝. 제4장 우정의 금요일 3부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김영주였습니다.